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40년간 결혼 생활을 한 70대 노부부. 어느 부부가 그렇듯 두 사람도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툴 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1년 전 남편과 다툰 아내는 집을 나갔다가 최근에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 1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남편을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가출을 하면 남편이 변할 거라 생각했을 뿐 처음부터 이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 40년간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가 1년간 가출했다가 돌아왔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과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의 얘기입니다. 한 70대 노부부의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은 사이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뭐 모든 부부가 그렇죠. 또 네. 사이가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또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싸우는 날도 있었고 또 다정했던 날도 있습니다. 예, 존 덴버라는 가수의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Someday of Diamonds, Someday of Stone. 어떤 날은 그냥 돌 같은 날이고요. 어떤 날은 다이아처럼 반짝반짝한 날이고요. 일상의 나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같이 산 세월이 40년입니다. 자식은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남편분이 위암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또 지극정성 간호를 합니다. 그러고 이 남편분은 또 암을 극복했어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사이가 좋을 때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겠소? 아유 그럼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부부인데 사이가 틀어질 때는 내일이라도 갈라서 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 우리네 뭐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그 1년 전에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격 차이로 심하게 다퉜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1년 전에 이제 심하게 다툰 이후에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네, 1년 전에 아마 가장 주요한 요인은 경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노후를 앞두고 이거 조금 써라, 뭐 하라 이렇게 막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는 싸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날 하루 되게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아내분께서. 그래서 집을 나가서 큰딸이 사는 동네에 원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를 1년 동안 하시는데 근데 이때 서로 연락도 안 하셨어요. 근데 소식들은 자식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서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지낸 거죠. 근데 큰딸을 통해서 그냥 아버지는 어디 아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내가 한 1년 만에 이제 가출한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어요. 네. 어디 감히 1년 만에 돌아와?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위암이 완치가 된 상태에서 아내가 집을 나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환자 상태거든요. 난 수술한 환자인데 나하고 살기 싫다고 나가서 1년 동안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으니까 그거는 남편이 나를 유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이미 이제 파탄났다. 그러니까 가출을 1년 한 거는 뭐 이거는 명백히 이 아내가 잘못한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하자 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해. 가출한 거 뭐 사실 내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 또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분도 네. 나 잘못한 거 맞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렇게 버리고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느냐. 내가 네.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큰딸 동네에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 머물렀던 거고 또 큰딸을 통해서 남편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부터 연락 한 번은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누가 누구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좀 약간 두 분 다 좀 화가 나서 떨어져 있었다. 네. 그리고 묵시적으로 내가 내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동의도 해준 거 아니냐. 워런 들어오란 말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근데 거죠. 남편은 이 아내가 집을 나간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강경하게 지금 용서할 수 없다,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지금 이혼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아내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고민이죠, 고민. 아내의 네. 전략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떨어져 살면 남편이 나 귀한 줄 알고 내 말이 좀 따라주고 나를 그렇게 바라고 남편이 바뀌라고 자숙하라고 이제 이 기회를 준 거예요, 부인은.
근데 오히려 남편은 단단히 지금 뿔이 났어요. 예. 자,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며 내가 했던 가출. 자, 과연 이 가출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남편이 바뀌길 바라고 한 가출인데 집에 돌아왔어요. 일단 돌아왔는데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법을 보게 되면 가출 자체가 이제 이혼 사유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가출을 굉장히 빈번하게 반복을 해가지고 부부의 어떤 갈등 관계가 도저히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의 파탄이 났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을 좀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위암에 걸렸을 때 극진히 간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년 만에 지금 돌아와서도 아내가 남편이 지금 뭐 위암에 다시 재발할까 그게 또 걱정된다 그러고 또 자식들 3명 있는데 이 자식들이 가정을 잘 영위할까 그런 것들도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 사건 자체가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뭐 남편이 이제 서운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그때 가출했던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완치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뭐 파탄이 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탄이라는 게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예. 뭐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파탄이라고 규정을 하고 내가 이혼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내 입장은 이건 파탄이 아니고 나는 서로 정보도 알고 소식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번 다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해서 받아들이려면 한쪽이 명백하게 유책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탄뿐만 아니라. 근데 이 아내분만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물론 우리 법은 부부에게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하라고 합니다. 근데 넓게 가서 보면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큰딸 동네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떨어졌다 살라고 보는지 글자가 들어 남 모르는 곳에 아예 연락 끊어버리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큰딸 집에 그 동네에 같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한 번도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어느 정도 잘못은 있지만 아내분만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해야 된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변호사분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한 번의 가출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책임을 봤을 때 아내에게만 모든 게 책임이 있었겠느냐. 남편에게도 이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아내에게 모든 유책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가출 한 서너 번 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러면? 아니요. 가출을 여러 번 하더라도 또 이혼이 안 된 경우가 2015년도 판례 가정법원 판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출을 여러 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사로 어떤 상황에서 가출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남편이 가출한 아내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정말 막 사정하면서 거기까지 찾아가고 빌고 막 그랬는데도 아내가 난 다시 안 들어가 이러면서 절대 안 볼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있었다. 그런 그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하면 남편이 노력을 했는데도 아내가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별거를 뭔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혼이 될 것 같지만 근데 단순하게 그냥 여러 차례 뭐 무단 가출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사건 반영을 오래 하더니 연기도 많이 늘었네. 연기를 하네요. 연기를. 상황 연기를 잘하시네. 근데 저는 이거 좀 유감인데요. 이거 툭하면 그러면 뭐 저 싸웠다고 집 나간다. 나가고 가출하고 이러는 것도 그 용인된다는 의미로 자꾸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출을 아마 기준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한 번이고 1년인데 예를 들면 가출을 한 번인데 한 10년간 가출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깨지는 것 같고 그렇죠. 또 1년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가출하고 또 들어왔다 가출하고 들어왔다 하면은 이것도 좀 곤란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기간과 횟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지는데 정말 이 남편분이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신다면 찾아내야 할 것은 내연남입니다. 그럼 확실해지죠. 네. 갑자기 그 내 집에 원룸에 가서 기거했대잖아요. 아니, 최영일 평론가님은 마지막에는 항상 치정으로 가려고 해서 지금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건은 치정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이 사건하고 상관없는데 그게 문제죠. 정답은 맞아요. 뭐냐면 악의의 유기라고 했었을 때 우리 법원에 봤었을 때 악의의 유기라고 보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가출을 해서 그 사람 곁에 그러니까요. 머물었을 때는 악의의 유기라고 해서 가출 자체가 아니라 그게 문제로 이혼을 시켜주고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좀 젊으신 부부들이 우리
한 사람은 걸핏하면 친정으로 가는데 이거 이혼 사유냐는 그런 얘기들은 물어보는데 그거 이혼 안 된다고 100%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친정으로 갔잖아요. 잘 말씀해서 당신은 잘못한 거 없는지 가서 사과하고 모시고 오라고 다시 한번 하죠. 확인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단순 가출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네. 제가 예. 너무 나갔네요. 뭐, 예, 김일희 프로파일러. 예. 지금 40년 동안 만에 첫 번째 가출을 하신 거잖아요. 1년 동안. 네.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좀 봐줘 이런 거잖아요. 또 그 남편분도 연락을 안 한 게 네가 날 봐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봐주지 봐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무언의 표시였던 것 같은데 일본의 어떤 남편분이 그 한 10몇 년 동안 같이 거주하면서 한 마디도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 자식한테 이제 말을 전달하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말을 안 하셨냐니까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게 처음부터 말을 안 하던 것들이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걸 좀 시간을 빨리빨리 이렇게 응축하셔서 서로 좀 많이 대화를 하시면서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근데 뭐 이런 얘기 막 가출 얘기하니까 김복준 교수님은 가출하는 것 자체부터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남편분의 마음을 막 대변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솔직히 가출도 어지간해 1년이 뭐예요, 1년이. 이건 6이죠. 소식 다 전에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저 듣는 거하고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왜 가출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남편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혼 사유 자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고 서로 이제 오셨으니까 여보 미안해 하면서 살아야죠. 잘 사는 방법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내가 오늘 그 고민해서 저희에게 그렇죠. 상담을 의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해결되리라 좀 믿겠습니다.